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하면서 걔네들을 지금 버스에 태우고 가면서 제가 노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악이란 노래가 보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뭐 이제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보면서 그 애틋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그 가족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진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거기는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형제 중에서도 한 사람이 돈벌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만약에 자기가 돈벌이를 못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면 그 동생들이나 자기 누나나 형이 벌어오는 거를 당연하게 의지하고 쓰는 거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이니까. 아니, 부모가 나한테 밥 해주는 게 고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당연한 거로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엄청난 어깨에 무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은 얘가 1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이상한 게 터져가지고 갑자기 귀국을 하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물론 몇 달치는 벌었지. 그랬는데 이제 걔네들은 그런 그 부담감을 갖고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가족 노래를 부르니까 걔네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어쨌든 비행기 편수에 맞춰서 뭐 3명, 5명, 7명 막 이렇게 쪼가리로 태우다 보니까 1박 2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 난징에 있으면서 이제 물론 공항에서 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급하게 폐쇄했어. 걔네들 가고 나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완전히 진짜로 하늘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걔들 못 갈 뻔했겠어요. 못 갈 뻔했지. 큰일 날 뻔했지. 걔들 했으면은 뭐야 걔네들 월급 같은 거 다 계산해서 줘야지. 나머지 외출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현지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못 나와. 못 나오고 출근도 안 되고 그러고 백화점 자체가 폐쇄가 됐어.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폐쇄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그 회장을 내가 알아요. 그 아들도 알고 그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 애인데 그때 한 36살 먹었는데 우리 가게에도 자주 놀러 왔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젊은 애인데 돈을 뭐 엄청나게 쓰죠. 그 뭐 어떻게 보면 신세계 회장 아들인데 돈을 뭐 얼마나 쓰겠어요. 오면은 항상 뭐 500만 원 정도 집 팔아줬어요. 일부러 팔아줬어. 그리고 술도 해서 뭐 저거하고 팁들도 많이 주고 밴드 애들도 많이 주고 아주 젠틀했어. 그 결혼했는데 와이프랑 같이 와서 그렇게 해서 돈을 일부러 쓰고 가고 이제 가게가 규모가 크니까 그 사람도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밴드들도 좋아하고 음악들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랑 타협을 본 거예요. 일단은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달치는 더 내라 이거야. 내고 다음 달에 봐서 만약에 심각해지면 자기네들은 그 임대료를 반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거의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뭐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거의 뭐 1억 미만이었어.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해서 애들은 갔는데 이 가게를 어쨌든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한종이라는 애가 그 일대 주주애가 한 달이 지나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회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완전히 못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완전히 공포의 이제 그 방역 정책이 시작되는 거야. 막 사이렌 울리고 뭐 흰색 가운 입고 막 얼굴만 저거 마스크 저거 하고 그다음에 그 버스 같은 데나 트럭에다가 빨간 글씨 써가지고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정부 방역시 체계 위반되는 사람들은 뭐 몇 년 징역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도 억지로 만났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대주 주고 20억 이상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억지로 만났어. 근데 그것도 공안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폐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하면은 우리가 백신 검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조건으로 해서 만났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라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기가 된 거야. 보니까 정부 쪽에다가 알아보고 뭐 높은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하루 치면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다. 사스처럼 이렇게 뭐 한두 달에 끝날 게 아니니까 이건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정리해야지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이제 소액 주주들 빼고 이제 그
제일 많이 낸 애들 3명이서 이제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 거기 있는 거를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악기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단 하나 숟가락 하나 못 갖고 나왔어요. 그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폐쇄된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못 써. 그래서 거기가 거기 뭐 집기니 뭐 주방이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팔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멍 찌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거기는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아파트나 그런 데서 나갈 때는요. 경비들이 다 못 나가게 하고 이틀인가 3일에 한 번씩 2시간밖에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수 찍듯이 그 카드를 다 줘요. 몇 호, 얘는 3동 1호, 3동 2호, 3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틀인가 3일에 한 번씩 딱 2시간 내보냈어요. 먹는 거 사러. 그래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서 가게에서 사가지고 바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고 시간 써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조건 갔다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공중보건법에 걸려. 그러면 신고되면 또 공안에서 또 잡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동안에 걔네들 보내고 나서 그 동네에 나랑 같이 잘 지내는 쉬종이라는 거. 그 성이 쉬씨인데 쉬 사장이라는 애가 있었어. 이 녀석은 또 희한한 놈이야. 걔가 나이가 한 38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근데 걔 여자친구가 양조 여자야. 근데 코로나 일어나기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양주에서 사업을 많이 했었어. 뭐냐면 미디어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사를 했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감독도 아니야. 그냥 돈 있는 그냥 그 중국말로 후알따이야. 그러니까 후알따이가 이제 제2대를 거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후알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 재산 물려서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뭐 차도 뭐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벤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은 줄 알았지. 그 녀석도 와서 술을 많이 팔아줬어요. 근데 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애가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여자가. 근데 걔보다 나이가 2-3살이 더 많았어요. 내가 코로나 있기 전에 그거 한창 인테리어하고 그럴 때 걔네 집도 가고 그랬었는데 나는 개인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나는 그 집 처음 가봤어. 들어갔더니 말로만 듣던 1층과 2층 올라가는데 가족용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그 정도로 집을 잘 줘 집에 살고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이야.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놈이 걔 때문에 회사를 여러 개를 차렸었어. 여러 번을. 근데 하는 족족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랑 제작한다고 막 그러다가 내가 클럽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그때 걔랑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 지 여자친구랑. 그래서 걔가 그 여자친구랑 별거 아닌 별거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가 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사를 해요. 어디로 가냐면 독신자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면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가게 그 기타가 보이는 거야. 매일. 밖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담배 피고, 그땐 담배 필 때니까 담배 피고 뭐 이러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쪽에 아파트가 방 한 채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이놈이 마침 그 여자랑 별거 상태가 돼서 나랑 동거를 하게 됐어. 이 쉬 사장이라는 애랑. 그래서 걔 남자애니까. 그래서 이제 걔랑 나랑 같이 거기서 밥 해 먹고 이제 밖에는 못 나가니까. 근데 걔도 오갈 데가 없는데 걔가 원래 우시예요. 우시. 그래가지고 걔는 나랑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좀 잠잠해지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갔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감기가 엄청나게 혼자 있을 때 그 이제 그 쉬 사장이라는 애가 이제 가고 나서 코로나예요? 근데 그건 모르지. 열이 나고 저거 하는데 코로나인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약을 사러 약국을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어머 웬걸 약국에서 해열제 감기약 일체를 안 파는 거야. 다 떨어졌겠죠. 아니. 정책에 못 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기나 해열제를 살 사람들은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끌어오라는 거야. 끊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팔아요. 그냥 단순 감기약도 안 팔아. 그게 정부 시책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머리를 쓴 거야. 왜냐면 코로나 걸려도 나와서 신고를 안 하니까 니들이 버티다 약국 갈 거다 이거야. 약국에서 안 팔면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으면 병원 올 거다 이거지. 이해가 됐어?
예, 완전 중국식이네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일체를 안 팔아. 감격도 안 팔고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판피린 같은 거나 무슨 뭐 해열제 이런 걸 아예 안 팔아. 그러니까 진단서 없으면 처방전 없으면 안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가는 거지. 내가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 근데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왜?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아니 내가 외국 사람이고 만약에 만에 하나 그때 그렇게 살벌했을 때 막 2달 3달 됐을 때 막 발병하고 난리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이 됐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보건 쪽에 정확히 보고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어림없는 소리죠. 처음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실지 몰라도 중국은 엄청나게 심했어요. 사실은 발표는 하루에 뭐 150명, 200명씩 죽는다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10배는 된다고 그랬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없지, 뭐 시설도 안 돼 있지, 막 병원 가면 막 난리예요. 막 아침부터 앰뷸런스 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띠디디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이제 내가 문화루라는 데 살았거든. 거기는 큰 길이야. 앰뷸런스가 거짓말 보태가지고 거의 한 15분, 20분에 한 대씩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냐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 그건 환자가 아니고 시체 옮기는 거라고. 그때 그 정도로 살벌했었다니까. 아니 한국에서도 난리 쳤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본토인데 오직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살벌한 저기를 했는데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은 거기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주겠느냐고. 치료를 못하는데 한동안 치료제 안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버틴 거야. 근데 그때 막 미치겠는 거야. 마음속으로 막 내가 진짜로 코로나 걸려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독거노인처럼 고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랬었어.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야. 지독한 감기가 걸렸을 때 내가 알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옷장사 하는 애가. 거기서 옷가게 하는 애가. 근데 걔네 엄마가 의사였었어요. 옛날에. 의사였는데 내가 걔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걔는 누구냐? 독신녀야. 그리고 옷가게를 해. 조그맣게. 이제 나랑 거기 원창로라고 있어. 거기서 우리 집에서 한 20분 거리야. 근데 걔네 엄마가 의사야. 옛날에 의사였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한 거지. 나 이렇게 감기에 걸렸는데 약국에서 약 안 준다. 그랬더니 당연히 안 주지. 지금 처방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약 좀 해열제라도 좀 저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 엄마 통해서 그 해열제를 갖고 나한테 온 거야. 왔는데 얘가 하는 행동이 나는 마스크를 2장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방으로 들어왔어. 집으로.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나도 매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다 시켜놓은 거야.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 근데 원래는 보안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약만 주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보안이 알았다고. 자기가 약을 전해주려면 보안이 약 전해주려면 또 나를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약만 주고 나오라고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못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안이 자기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나한테 약을 줘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야. 그러면 빨리 주고 가라고 이렇게 된 거야. 노인네가. 그래서 그걸 주고 왔는데 얘가 겁이 없이 와가지고 나한테 앞에다 딱 주는 거야. 손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다 놓으라고. 나 코로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에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약을 주고 갔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 그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걔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걔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연락도 하게 되고 고맙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감정이 깊어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애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근데 얘는 상해의 교통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애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그 부산대나 그 정도 거기 나오는데 걔랑 이제 감정이 싹 트기 시작.